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진행의 김소정입니다.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5월 시장은 대외적인 이슈부터 좀 개별주 장세를 띄었기 때문에 5월 시장은 좀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6월 시장은 우리 양하준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 트렌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우측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가져다만 대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양하준 전문가님은 목요일 이 시간만 출연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생방송 중에 입장을 하셔야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시고 6월 시장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식 트렌드 최근 수익률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잉글 우드랩의 수익률이 가장 눈에 띕니다. 5월 말쯤에 공략을 해주셨고 24.9%를 기록하고 있죠. SNS텍 역시도 5월 초에 공략을 해주셨는데 19.4%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나눠주셨고 실제로 반도체 관련주들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전문가님이 주목하시는 섹터와 테마도 함께 주목을 하셔야겠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해주셨고요. 공략 바로 다음 날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13.7%를 단 하루 만에 수익을 안겨다 주셨고 로체 시스템즈가 10.7%, 덴티움이 1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고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방송 공략주와 노란톡방 히든 종목들까지도 함께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 다 5월 중에 공략드린 종목들이고요.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한 종목씩 살펴보시면 잉글 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히든 종목으로 공략 주셨던 종목입니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신 분들께 정확하게 매수가 제시해 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월 19일에 공략해 주시고 단 2거래일 만에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24.9%라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하게 매수가와 목표가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이런 종목만 아는 것보다는 수익까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잉글 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정확하게 매수 구간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7,400원부터 6,700원까지 매수를 3차례에 나눠서 구간을 나눠주셨고 실제로 이 구간에서 함께 매수를 들어가셨더라면 지금 24%라는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잉글 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입장해주신 분들이 잉글 우드랩 대박 제대로 터졌네요. 잘 가네요.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굉장히 많이들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란톡방 안에 입장을 하신다면 이렇게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시고 실질적인 수익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SNS텍 같은 경우에는 5월 초에 방송 공략주로 제공해주셨던 종목이죠. 이 종목 반도체 관련주로 공략을 해주셨고 이제는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매주 방송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최근 장에서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SK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까지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SNS텍 역시도 방송 공략일자 이후로 19.4%를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과 함께 공략을 하셨더라면 이 종목으로도 지금 20%가 가까운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 주신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방송 공략 일자를 보시면 바로 이 날짜에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하루 만에 13.7%를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님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무 좋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주시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단기적인 종목들도 노란톡방 안에서는 공략 주신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5월 16일에 1차 매수가와 2차 매수가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시점이 바로 5월 16일이었고요. 바로 다음 날에 상승이 나오면서 13%가 넘는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었겠죠. 자, 로체 시스템즈 역시나 최근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5월 18일에 방송 공략주로 제공해 주셨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 장에서 좀 강하게 반등을 보이면서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트렌드 방송 공략주 한번 수익률을 표로 정리를 해서 왔는데요. 사실 이 종목들이 모두 5월달 중의 수익률들입니다. 사실 5월달이 좀 개별주 장세였고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서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지? 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공략 주신 종목들은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덴티움이 14.2%, 로체 시스템즈가 10%, SBB테크가 13.8%를 기록하면서 전문가님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20% 가까이, 적게는 1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국내 시황부터 국내 증시 일정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 캘린더를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6월 시장 앞으로 국내 일정과 해외 일정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직접 배포를 해주고 계십니다.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개개인 찾아보기 힘든 이런 정보들을 노란톡방 안에서는 모두 다 한 번에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섹터별로 재무 분석을 하셔서 종목 자료집을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노란톡방 안에서 화장품 관련 섹터들 이렇게 종목별로 재무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어떤 종목이 좋은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종목 자료집을 제공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료집만 있으신다면 개개인 혼자서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 분석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자료집도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트렌디하게 바꿔드리는 방송 주식 트렌드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하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을 나누는 양하준입니다. 자, 오늘 귀한 정보들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행복을 느꼈던 그런 자신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는 그 행복처럼 함께 느끼면서 함께 지금 시장 행복하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요. 생방송 중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 중에는 앞으로 이 부채 한도 이슈가 협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삼성전자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시장이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죠.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들부터 6월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화면 하단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 하단을 가깝게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
클릭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양하준 전문가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단 하루, 오늘만 방송 출연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6월의 첫 거래일인데 네. 또 오늘 이렇게 뜻깊게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러네요. 오늘 그쵸? 첫 일인가요? 네, 첫 거래일인데 그렇다면 오늘 네. 또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짚어봐야겠죠. 앞으로 6월은 좀 5월보다는 나은 시장 흐름일까요?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짧은 호흡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정점을 찍을 것이다. 물론 이제 6월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 때문에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이제 아마 이제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오늘 확인을 해서 제가 또 노란톡에다가 꼼꼼하게 또 체크해서 남겨드리도록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지수가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생각보다 외국인들 매수세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점들을 기억해 주셨다가 지금 단순하게 예측하고 시장을 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건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분명 그 어려움 속에서 반등세를 기대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제가 혹시 지난주에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방송 보신 분들 제가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하죠.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반도체 얘기도 엄청 많이 그죠? 해주셨잖아요. 반도체 이제 얘기 바닥이다. 엄청 했죠. 네. 맞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엄청 올라서 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신고가 달성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가 네. 현금 비중을 분명 주식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모르시겠으면 이 종목 사세요라고 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을 지난주 하시죠? 종목일까요? 네? 지난주 종목이었을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그냥 공개해드렸어요, 종목을. 차라리 모르시겠으면 네. 이 종목을 사세요라고 해드렸었는데.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기억 안 나시죠? 제가 LG전자를 사거나 두산을 아. 사세요라고 지난주에 아예 그 종목을 오픈을 해드렸어요. 어제 지난주에 방송 네. 중에. 제가 현금이 있으시면 LG전자나 두산 같은 데다가 차라리 그냥 네. 뭐 이거 노란톡 입장하고 귀찮으시면 거기다가 담아두세요. 지난주 방송 되돌려 보셔도 됩니다. 제가 방송 중에 아예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왜냐면 저는 이제 뭘 보냐면 물론 테마 좋죠. 테마도 좋은데 시장의 흐름이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2차 전지를 언제부터 매수했어요? 2차 전지를 아마 작년부터 매수를 했죠. 작년부터 매수했어요. 네. 그리고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계속 코스닥 올라갔죠. 매수세를 계속 이어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2월, 3월 가면서 엄청나게 흥행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뭘 모아갔죠? 그 다음부터 반도체를 반도체를 모아갔죠. 엄청나게 모아갔습니다. 네. 자, 그 뒤에 보면은 실적을 반영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어요. 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이미 경기가 이제 정점에 다다라서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럼 바닥을 치고 나면 이제부터는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투자 기업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투자 기업들 중에서도 제가 LG전자 설명을 드릴 때는 뭘 가지고 얘기했냐면 선택과 집중, 핸드폰 얘기하면서 전장 사업과 로봇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 기업들은 분명히 지금 굉장히 그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이 포인트를 굉장히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이 외국인들이 지금 원하는 방향대로만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나중에 뒤늦게 알고 그거를 추격 매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포지션을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매집을 해나가고 그러면서 슈팅이 나올 때 저희들은 차익 실현하고 저희들은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매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뭘 보고 있느냐? 결국 재무 좋은 기업들. 자, 앞으로 유심 있게 보세요. 지금부터 장세는 뭘 위주로 가냐? 테마가 아닙니다. 지금은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지금 개별 장세로 바뀌었죠. 그 다음부터는 투자성으로 봅니다. 투자성과 그 기업이 진짜 실질적으로 재무가 얼마나 뒷받침되느냐. 경기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재무 쪽으로 기울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 어제 시장에서도 분명히 양지수였어요. 근데 코스닥 150이 위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버텨줬죠.
자,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위주로 들어간다.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재무적인 측면 그리고 시총이 큰 측면으로 해서 종목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트렌드이다.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총이 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수급이 좋단 말이에요. 왜냐? 안전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4분의 1이 적자예요. 대부분 적자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적자 기업들 위주로 해서 진짜 흑자 기업들을 이제 진짜 갈라내야 되는 옥석 가리기가 진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장세는 이제 그런 장세가 훨씬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5월달 제가 방송 내내 계속 뭐만 강조드렸냐면 저는 차트 굉장히 좋아해요. 차트 굉장히 좋아하고 차트 분석에서 저는 기술적 반등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재무 얘기만 하셨잖아요. 그죠? 보통 저는 재무 얘기만 네. 하잖아요. 제가 차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아, 보통 진짜요? 그 전문가들은 네. 차트 분석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하게 되면 보통은 차트부터 공부하지 재무 사실 아무도 안 봐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차트가 봐야 되는 시즌이 있어요. 언제냐면 강세 시장. 네. 강세 시장에는 재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그때는 이제 사실상 기술적 분석만 하면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2, 3월에 막 그 2차 전지 막 치고 갈 때, 네. 챗GPT 막 이런 거 치고 갈 때, 그때 보시면은 사실상 뭐 재무가 무슨 필요가 있나요? 챗GPT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냥 뭐 이것저것 아무거나 다 올라가요, 그냥. 이럴 때는 당연히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죠. 그거는 차트만 봐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종목들 얼마나 많이 빠졌나요? 거의 제가 봤을 때 5, 60% 꼭대기 물리신 분들 지금 진짜 절망적인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테마만 가지고 쫓아가면 분명히 결과는 비슷해져요. 어느 순간 슈팅이 나올 때 조금만 더 사람 욕심에 끝이 없어서 사실 그 조금만 더 하다가 다 팔고 나서 나 잘 먹었다 했는데 막 다음날 상한가 나와요. 얼마나 배고파요, 사실. 전문가님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네. 지금은 사실 재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사실 개개인분들이 이 많은 기업들의 재무를 다 살피기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죠. 네.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분석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네.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아. 자, 이게 그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많은 아마 전문가님들의 방송을 보시고 뭐 노란톡도 입장을 해보시고 다 하실 건데 제가 꼭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좋은 종목 주시는 전문가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많이 분석을 하실 거고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다 알려주실 거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꼭 알아야 되는 거 결론적으로 시장이 어렵든 좋든 가치 투자가 결국은 이제 앞으로 시장은 진짜 중요한 게 그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될 거예요. 그 중에 진짜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떨어질 때는 굉장히 주가 방어를 잘해요. 그리고 반면에 또 반등할 때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이 무너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무너져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기업이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그리고 성장 기업들. 앞으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들인데요. 제가 오늘도 그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이거에 대한 꿀팁 가져 나왔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좀 꼭 체크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주 투자를 할 때 알아야 할 정보를 매주 방송마다 교육을 해주고 계시고요. 실제로 생방송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전문가님께서 생방송 중에 어떤 종목 살지 모르겠으면 LG전자나 두산 이런 종목들 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최근 장에서 LG전자 같이 시총 무겁고 엄청 무거운 종목이 1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저렇게 장대 양봉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LG전자 이외에도 저희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히든 종목으로 제공해 주셨던 종목들은 모두 다 저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사실 최근에 공략 주셨던 방송 공략주였던 덴티움부터 SNS텍까지 안 올라간 종목이 없죠. 실제로 생방송 공략주로도 제공을 해주셨고 노란톡방 히든 종목으로도 전문가님께서 매일같이 꾸준하게 공략해보면
살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 공략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SBB테크가 13.8%, 로체 시스템즈가 10.7%를 기록하고 있고요. SNS텍이 19.4%, 잉글 우드랩이 2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종목들은 재무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장세는 테마주 위주보다는 좀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자료집 받아보시고 어떤 기업이 실적이 잘 괜찮게 나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가치 투자를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벌써 생방송 20분이나 지났네요.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타고 입장해 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노란톡방 안에서 앞으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와 테마들부터 시장 상황까지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앞으로 장세가 좀 투자성이 짙은 기업의 재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사실 네. 공략 주신 종목들이 전부 다 재무 위주의 종목들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좀 단기적으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닐까요?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재무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네. 물론 막 그 테마 성격처럼 시총 뭐 1, 2천억짜리 종목을 가지고 막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하려면 뭐 제가 제일 아침에 나와서 이제 그 브리핑을 종목을 하는 거 보면 네. 그런 종목들 막 추천해서 드려도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최고의 수익률을 드린다, 저는 이런 약속 절대 못 드립니다. 저는 수익률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가져가시면서 정말 차곡차곡 수익이 쌓여가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말 투자다운 투자, 이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고 막 이런 거 한 번씩 이제 수익을 볼 때마다 막 뭔가 짜릿하고 막 이게 맞아요. 진짜 주식을 네.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건데 강원랜드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가치 투자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네요. 결론적으로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다가 한 번씩은 꼭 시장이 무너질 때 그게 진짜 많이 무너져요. 고점에 보통. 물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어요. 재밌고 그런 종목들 하다 보면 실시간 대응만 잘하면요. 네. 지금 수익 보기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그게 난이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조금 욕심부리다가 물릴 수도 있고 내지는 이제 그런 슈팅이 나왔다가 그냥 시총 가벼운 종목들은 순간적으로 그냥 1, 2분 만에 슈팅 나왔다가 그냥 바로 윗꼬리 대고 다 빼고 음봉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짜 그 보통 5% 10%가 되게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시총 가벼운 종목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진짜 네. 막 1,000억짜리예요. 네. 근데 재무가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럼 좀 투자하기 무서워요. 근데 큰 금액 담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못 딱 담잖아요, 100만 솔직히. 원에서 그죠?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진짜 딱 테마로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시총이 크고 진짜 재무가 좋아요. 근데 앞에 그거는- 비전이 있다라고 내가 확신을 해. 네. 그러면 어떻게 담을 그러면 겠어 장기 투자로 좀 그죠? 쌓아가겠죠. 굉장히 좀 크게 담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담았을 때 한 2천만 담아도요. 실질적으로 그냥 5%만 먹어도 100만 원이에요.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른 게 개념이 다른 게요. 내가 마음 편하게 이걸 가져가면서 크게 변동성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5%만 먹어도요. 비중을 크게 담아서 크게 수익을 벌 수 있어요. 뭔가 30% 올라가고 50% 올라갔는데 끽해봐야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렇게 담아가지고 30%뭐 먹어봤자 30만 원이거든요. 그거 먹는 것 바에는 차라리 비중 담아서 5% 먹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5% 10% 먹자도 아니에요. 이게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기업들 좋은 종목들 보면은 천천히 우상향을 하지 이게 어느 순간 막 급등하면요. 그 급등했던 것만큼 급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근데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진짜 상승 추세도요. 급격하게 올라간 종목은 급격하게 하락하고요. 우상향을 천천히 했던 종목은 그 상승폭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탄탄해요. 그래서 그만큼 우상향 패턴을 길게 가져가면서 큰 수익이 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번쯤은 이런 진짜 가치 투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투자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전문가님께서 매주 방송마다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오늘도 교육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배울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꿀팁인데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랩을 좀 할 수도 있어요. 또 시간이 부족하군요. 네. 네. 제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방송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제가 최대한 종목 얘기는 뒤에서 이제 좀 짧게 랩으로 짧게 해드리고요. 하고, 네.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에서 어차피 되게 그럼요. 자세하게 풀어드려요.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안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아예 자세하게 굉장히 풀어드리기 때문에 뭐 제가 준비한 자료부터 해서 풀어드리는 건 천천히 제가 노란톡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고 꼭 이거 이제 노란톡 입장 안 하시고 이제 방송만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꼭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종목들이 뭐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라든지 신주인수권을 발행을 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제 굉장히 흔하게 접하게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사실 주식을 할 때 채권을 모르고 나서 주식을 한다? 이거는 사실 반쪽짜리 주식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물을 모르고 그냥 차트만 보고 주식을 한다? 내지는 시황을 보는데 시황을 보면서 채권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황을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 채권에 대한 기본 상식과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소정 씨, 혹시 네. 신주인수권 들어보셨나요? 신주 인수권을 네. 들어보긴 했지만 어떤 개념인지는 정확히 모르거든요. 어렵죠. 네. 그 전환사채는 어려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환사채는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제일 많이 보게 되시는 거는 전환사채일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흔히 가게를 넓히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죠? 은행을 가야죠. 은행을 가죠. 네. 은행을 가서 우리는 대출을 받죠. 대출을 받아야죠.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은행은 대출을 해주죠? 은행은 저희 가게를 보고 그렇죠. 대출을 가게를 보고 담보로 해주거나 네. 아니면 우리의 신용도를 신용, 보고 해주겠죠. 그쵸. 그러면 기업들은 뭘 보고 할까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기업의 가치를 봅니다. 그 기업의 가치가 결국 거기도 마찬가지로 매출과 신용도입니다. 그러면 그 신용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채권을 단순해요. 네. 신용도가 높냐 신용도가 낮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자, 예를 들면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을 논의하고 있는 미국. 그럼 국채가 있겠죠? 네. 국채가 가장 신용도가 높은 거예요. 채권이라고 하면 단순해요. 국채하고 지방채하고 특수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신용도가 낮다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환사채의 다 회사채예요. 이 회사채들은 그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들을 얘기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전한 기업이 있고요. 불안전한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안전한 기업과 불안전한 기업이 있으면 나는 어디다 투자할까요? 안전한 기업에 투자를 당연히 하겠죠. 안전한 기업에다 네. 투자하겠죠. 너무 당연한. 그러면 네. 나라에다 투자하는 게 안전할까요? 회사에다 나라에 안전할까요? 투자를 하는 게 나라에 게 안전하죠. 당연히 네. 국채가 그만큼 그럼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채 같은 경우 안전자산이라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거든요. 네. 그러면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국채에다가만 다 하지 왜 회사채에다 할까요? 그러면 회사채는 그만큼의 뭘 줘야 될까요? 수익을 그에 따른 수익을 줘야겠죠. 네. 그게 이제 이자예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채권에는 그 겉에 액면가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표면 이자가 있어요. 표면 이자가 뭐냐면 보통 이제 3개월 이표채를 제일 많이 주는데 3개월 단위로 이 이자만큼 예를 들어서 한 5%다 6%다 하면 뭐 100억을 빌렸다라고 하면 5%만큼을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이자를 받고 표면 이자를 받고 그다음에 그 뒤에 만기 이자율이 있어요, 또. 그러면 만기가 되면은 만기가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은 만기 때 이제 4%에 추가적으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면 3개월 내지는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이자를 지급한다, 채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저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제가 다달이 드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기업도 표면 이자가 있으면 그 표면 이자를 계약할 때 주기적으로 내가 3개월에 한 번씩 주겠다라든지 1년에 한 번씩 주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게 표면 이자율이고 거기에 대한 기간을 명시해서 그때마다 다달이 이자를 줍니다. 근데- 전문가님. 사실 전문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전환 사채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왜 알아야 되는 걸까요? 알아야 되는 포인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요. 전환사채 발행 결정하는 이게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자,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 아까 제가 표면이자율하고 만기이자율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회사의 신용도가 낮으면 이자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신용도가 좋아요. 그러면 이자를 많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없겠죠. 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만기 이자가 7%가 있네요. 근데 여기에서 운영하는 이 자금 조달 목적이 중요해요.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자금 조달하는 목적. 자, 여기 보시면 운영 자금이 전부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 돈이 없어서 운영 자금으로 전부 다 쓰겠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투자가 아니라 이거는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신용도가 안 좋으니까 표면 이자율, 만기 이자율이 표면 이자율을 다달이는 못 줘요. 근데 만기 때 7%를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하나를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 기업이 운영자금으로, 이것도 운영자금으로 다 쓰네요. 근데 표면 이자율이 4%예요. 자, 보시면 표면 이자율, 여기 4%가 있고, 만기 이자율이 4%가 있죠. 그러면 표면 이자하고 만기 이자에 4%씩 주겠다. 이것도 만기 이자율이 있고 표면 이자율이 있네요. 근데 전부 다 보니까 어디다 써요? 운영자금에 쓴대요.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 돈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장에서 엄청나게 악재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테마성으로 계속 움직이지만 결론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였다가도 급락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가 갑자기 시장에서 막 테마성으로 강하게 움직이다 급락 보이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막 시비 발행을 했다, 갑자기 뭐 유상증자를 했다, 이런 네. 기업들 많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보통 이런 재무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 전문가님, 그러면 네. 이거를 살펴보면 앞으로 그런 기업을 미리 골라낼 수가 있는 건가요? 빙고. 오. 그렇죠. 그러면 자, 비교를 해서 하나를 볼까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있고 또 반면에 자, 하나를 볼게요. 이런 기업이 있어요. 자, 하나 볼까요? 오. 이 기업은 보니까 발행을 했는데 어때요? 어디다 쓰는 거죠? 시설 자금에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건 다른 거죠. 그리고 운영자금에 일부 쓰기는 했어요. 운영자금에 일부 들어가지만 자, 여기에서 포인트. 표면이자하고 만기이자가 몇 프로예요? 몇 프로인가요? 0%예요. 0%라고요? 표면이자하고 신용이 되게 좋은 기업인가 봐요. 그렇죠. 아니, 상식적으로 돈을 600억을 투자하는데 만기이자로 표면이자로 이자를 안 주겠대요. 근데 여러분 600억을 투자한대요. 그러면 이걸 왜 발행하는 거죠? 이유가 하나 있죠. 자, 전환사채가 가치가 있는 게 여기에서 발행됩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이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뭐 15,000원이다. 얘를 가정을 했어요. 조금 너무 이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전환가액이 여기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31,327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발행할 당시에 3만 원 정도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31,000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주가가 전환사채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나는 이거를 이자 안 받아도 돼. 대신 31,327원이라는 금액으로 주식으로 나는 전환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600억어치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자 받을 필요 없어. 표면이자도 필요 없고 만기이자도 필요 없는데 난 대신 니네 회사 31,327원으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게. 무슨 말이냐요? 이 기업들은 분명히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기업에서 이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기업 개최를 했겠죠. 기업 설명회를. 기업 설명회를 갔더니 이런 설명들을 기업에서 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설명을 듣고 나서 이거 정말 괜찮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고 거기다가 600억을 나는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고 나서 이 기업의 가치가 나중에는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 쫓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 기업들? 사실 모르죠. 투자 설명회? 네. 못 쫓아다니죠. 네. 그리고 거기서 자세한 내용 얘기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기술적인 네. 부분 얘기하고 어디다 투자하겠다라고 그쵸. 하는데 두루뭉실하게 안 할 뿐이지. 네. 근데 우리는 간접적으로 전문가들이 투자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런 걸 이거를 통해서. 보고. 자, 이런 걸 보고 통해서 표면이자도 필요가 없어요. 만기이자도 필요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한다면 네. 분명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표면이자고 만기이자고 이자 다 안 받을 테니까 나 주식으로만 전환할 수 있게 해줘. 그럼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이 값어치가 지금 단순히 뭐 1, 20% 먹자고 이 사람들이 6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그쵸? 그러면 표면 이자율이 낮은 기업을 투자하는 게 좋겠네요. 표면 이자율이 낮을수록 좋지만 가급적이면 네. 없는 전환사채가 좋죠. 없는 전환사채요? 그렇죠. 아예 없는 게 좋은 기업이죠. 아. 왜냐하면 이제 표면이자율이 이제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표면이자율이 1%로 지금 전환사채 발행을 네. 했어요. 근데 그게 반대로 시장에서 호재가 되기도 했었어요. 아. 호재로 해석을 하기도 했거든요. 왠지 아세요? 지금같이 작은 경색일 때 채권 시장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회사채 네. 누가 사겠어요? 그쵸. 국채를 살려고 하지. 지금 그쵸. 막 미국 부채 막 디폴트 걸린다 막 이런 거 네. 있는데 회사채 발행하면 회사채 누가 그러네요. 신뢰를 하겠어요? 네. 누가 회사채를 사요 지금? 그러네요. 안 사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호재가 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 현금 발행이 많은 게 좋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한 이런 회사들의 시비 발행은 결코 절대 악재로 해석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비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단순히 시비 발행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사채 뭔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우리는 그죠? 사채하면 좀 네. 안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이죠. 네. 근데 사실 회사채라는 뜻이에요. 아. 회사채라는 건 그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해서 그 채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막 잘못 해석하고 네. 막 이런 부정적인 내용으로 접해서 그런 거지. 네. 사실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는 굉장히 일반적인 그러네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회사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사실 나쁜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 안에 들어가서 해석이 중요하다. 그 해석이 어떤 기업이 어떻게 지금 채권 발행을 했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채권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 정도 꼭 그 체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발행하고 나서의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발행하고 나서 이 기업이 움직임이 계속 이제 폭락을 한다. 그러면 그 폭락하는 거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폭락하는데. 근데 그걸 피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유상증자 피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사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재물을 미리 보는 거죠. 이 기업이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시비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비 발행조차도 지금은 실패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을 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팔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급락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회사의 재무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현금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사전에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처음에 사전에 그 시비 발행하는 거, 그 타이밍, 회사에서 갑자기 발행하는 유상증자 이런 것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미리. 대신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재물을 미리 파악을 해놓고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 나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내 귀중한 돈 투자를 하는데 최소한 이 정도도 확인 안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욕심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투자를 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주식 정보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전환사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어떻게 채권을 발행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살피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회사의 재무부터 현금 흐름,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살피기는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계신 거겠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고요.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 하단에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타고 입장해 주시면 양하준 전문가님을 방송이 없는 날에도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시간에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양하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 전략 세울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오늘도 네. 준비해 주신 종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아, 제가 이거 채권 얘기해. 오늘 그 장기 채권하고 단기 채권 그거 네. 꼭 얘기해야 되는데. 네. 아, 너무 속상해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다고 종목 얘기를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아,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네. 조금 아.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는 꼭 아셔야 되거든요. 장단기 금리요? 네,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는 꼭 알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종목을 보실 때 유용한 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환세차하고 신주인 수권 설명도 못해드렸네요. 어찌됐건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항상 제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좀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도 지금 분명 이제 앞으로 나타날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황을 바라보았을 때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가치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팁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이 꿀팁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제가 한번 기다려보세요. 다음 시간에 제가 네, 그거에 대해서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전환사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셨고 아직 남은 말이 굉장히 많지만 방송 시간은 10분밖에 남지 못해서 다음 이야기, 다음 방송 시간에 진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장단기 금리와 신주 인수권은 다음 방송에서 얘기해 주신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만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신 종목들 모두 다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올라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방송 공략주도 꼭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드디어 방송 종목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섹터 먼저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자세하게 풀어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장은 뭐가 중요하다? 재무가 중요하다. 재무가 중요하다. 네. 지금부터 탄탄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오늘 채권 발행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아마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대응하셔야겠다 느끼셨겠지만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자, 그래서 재무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섹터도 중요합니다. 테마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제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 보세요. 해당 기업의 매출을 볼게요. 지금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금리 인상되고 원자재 값 상승하고 지금 작년에 보면은 엄청나게 시장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자, 여기 기업 볼게요. 매출 보세요. 매출 추이. 와, 왜 이렇게 늘어나나요? 지금 이번에 매출 추이 보면은 엄청나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종속회사이고요.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이 회사는 여기에 재무 보세요. 재무 보시면은 거의 더블 가까이로 껑충 뜁니다. 이게 영업이익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 자, 항공산업, 방위산업, 자동차산업, 산업용 소재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끝났죠? 그냥 이것만 봐도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지금 스페이스X하고 제가 꿀팁을 드리면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솔직히 사실 회사하고 그 협의가 된 내용이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항공사업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밀고 있다는 거예요. UAM 드론하고 이번에 발표한 것도 우주항공사업하고 UAM 이거 지금 계속 정부에서 차원에서 밀고 있죠.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이게 우주항공, 드론,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쪽 섹터 정부에서 밀고 있는 섹터는 다 보셔야 돼요. 그중에 양자 컴퓨터도 보셔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양자 컴퓨터도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제가 다음 주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양자 컴퓨터도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셔야 되는 게 항공사업이나 이제 반도체. 지난번에 제가 반도체에 대해 얘기했지만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꽁충 뛸 수 있어요. 지금 조정받고 나서 횡보할 겁니다. 횡보하고 나서 분명히 2차 전지 다시 부각돼요. 특히나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이 종목들은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항공이나 이제 방위산업 쪽으로에 대해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특히나 이쪽으로 지금 섹터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원래는 특수광이랑 신소재, 그다음에 특히나 그 유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사우디에다가 지금 네옴시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옴시티가 예전에는 섹터로 움직였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뭐냐면 네옴시티는 섹터로 움직인다라는 느낌보다는 실질적으로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숙소를 짓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MOU 체결을 해서 기술 이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기업들 하나하나가 진짜 실질 수혜가 어디가 받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우디하고 이제 MOU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공장을 이미 짓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작년 7월에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공장을 이미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앞으로는 이제 진짜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섹터로 움직이는 테마성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이제 수주를 따내서 기업의 실적의 매출이 증대하고 그 매출이 증대함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기업들에 우리는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맨날 테마성 쫓아다니면서 적자 기업 이런 것들 막 불나방처럼 다니는 거 말고 진짜 어디가 진짜 수혜주냐 이런 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아말라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통과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남은 게 뭔가요? 기획재정부 여기에서 이제 1차 통과됐기 때문에 거의 통과 무조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수혜가 누구냐라는 거를 판단을 하고 우리가 미리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어디하고 진짜 MOU 체결이 사우디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됐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테마성으로 그 엮었던 종목들 말고 진짜 실질적으로 수혜가 어느 기업이 보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면서 지금 시장을 좀 준비해 나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도움이 되시고 수익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공략주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정부가 미는 정책 수혜주는 꼭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기업을 앞서 살짝 보여주셨지만 항공산업과 방위산업, 자동차 산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목하셔야 되는 점이 사우디 네옴시티인데요. 지금 사우디 MOU를 협약을 하면서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테마성보다는 실질적인 수혜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방송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방송 시간이 2분에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맨날 시간이 이렇게 왜 이렇게 짧죠? 아, 자 이거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제가 랩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개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개인들은 매도만 하고 있어요. 근데 외인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외국인 기업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 나가고 있어요. 매도하는 건 누구다? 개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을 그래서 유심 있게 지켜봐셔야 되고 자 차트적인 설명에서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같은 경우에 보셔도 지금 갭을 띄워놓고 나서 상승한 다음에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의 지금 개인들이 매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르고 있지만 외국인 기관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해나가고 있고 이게 어느 순간 지금도 오르고 있어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사실 그러네요. 이거 지금 오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이거 공개하고 나서 올라야 되는데 지금 방송은 미리 공개를 못 하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데 어찌됐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외인 기관들은 지금 계속 사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먹으다가 한번 강하게 좀 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개인들은 대부분 매도하고 있고 관심을 받기지만 외인 기관들은 이런 탄탄한 실적들과 앞으로 진짜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사모으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집중해 봐야 되고 테마성보다는 재무와 그다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혜주들, 정책주들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면서 지금 시장을 꼭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거의 랩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테마성보다는 재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개인들은 다 팔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도 주가가 저렇게 빨간불 띄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 놓치시면 안 되겠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고요. 우측 하단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누르시고 화면 하단에 가깝게 비추시면 저희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입장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방송이 없는 날에도 공략해보기 좋은 종목들부터 종목 자료집까지 제공해주고 계시니까요.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